네,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부터 볼까요? 예,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.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 50% 늘었다입니다. 서울과 경기에서 올해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사례가 지난해보다 50%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예.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을 대체 주거지로 찾는 수요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. 이 스테이션3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올 들어 서울과 경기의 오피스텔 매매는 2만 8천 건이 일어났습니다. 특히 서울과 경기가 각각 1년 전보다 34%, 64% 늘었습니다. 증가율로 보면 경기도가 더 많이 늘었네요. 예. 서울은 보통 이제 직장이 많아서 오피스텔이 좀 비좁아도 출퇴근 시간을 생각한 청년 직장인들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경기도에서까지 오피스텔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오피스텔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매수보다는 임차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이런 매수 수요 뭐라고 봐야 될까요? 사실 이게 시세 차익보다도 아파트를 이제 대체해서 임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수요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거래된 오피스텔 절반 이상이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수였는데 소형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취득세 규제가 덜합니다. 현재 규제 지역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한 채 더 사면 이 취득세가 8%인데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.6%,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. 네, 그렇다면 소형이 아닌 나머지 다른 평형의 오피스텔은 투자보다는 실제 거주의 목적이 많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전용 60제곱미터가 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아파텔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. 예. 이 올 들어 경기도에서 매매가 이뤄진 오피스텔 4건 중에 1건이 이 아파텔이었습니다. 최근 남양주 별내와 위례, 광교, 고양, 삼송에 이 아파텔이 대거 들어섰다고 하고요. 일반 오피스텔보다는 넓고 아파트보다는 저렴해서 대체 주거 수요로 관심을 끈 것으로 풀이됩니다. 이 오피스텔도 넓기만 하다면 거주하는 측면에서는 뭐 아파트만큼이나 쾌적하지 않나요? 요즘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걸까요? 가장 중요한 것은 대지 지분입니다. 일반적으로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한 집당 대지 지분이 적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. 오피스텔 대부분이 땅값이 높은 상업 지역에 들어서기 때문에 좁은 땅 안에 층수를 많이 높여서 짓게 됩니다. 때문에 세대별로 나눠 갖게 되는 땅의 지분이 적은 셈이죠. 땅의 가치는 영원하지만 건축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아파트보다는 적다는 분석입니다. 그렇군요. 이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아쉽겠습니다.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는 이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도 아파트 못지않게 쾌적하다고 하는데 투자 말고 거주만을 위해 집을 고르는 분들이라면 고민해 볼 만한 대안인 것 같습니다. 다음 소식 볼까요? 예, 두 번째 키워드. 쿠팡 31만 명 개인정보 노출입니다. 예. 쿠팡의 논란이 좀 끊이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유통업체 쿠팡에서 고객 31만 명의 성명과 주소 일부가 다른 회원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. 쿠팡은 어제 배송지 표기 작업과 관련해서 이 애플리케이션 개선을 하던 중에 회원 31만 명의 성명과 기본 주소 정보가 일부 회원의 앱 상단에 1시간가량 노출된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사실을 쿠팡이 직접 밝혔다 이런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이 쿠팡이 자체적으로 사안을 인지한 후에 즉시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쿠팡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. 사안에 관련된 고객들에게는 쿠팡이 별도로 공지를 할 계획입니다. 이 온라인 플랫폼들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이번 일도 일이지만 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들이 개인정보 보호가 여전히 많이 미흡하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요? 예, 맞습니다. 경기도가 국내 주요 포털과 SNS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같은 플랫폼들을 조사했는데 3곳 중에 한 곳은 이 개인정보를 광고나 마케팅에 활용하겠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가입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현행법에 따르면 플랫폼사가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또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. 하지만 상당수 업체가 마케팅 동의 권유를 다른 동의사항과 일괄로 운영하고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도 막는 상황인 걸로 조사됐습니다. 네, 이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도 안 된다. 이 거대 플랫폼들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갑질을 하고 싶으면 일단 개인정보 관리부터 잘하는 게 먼저겠다 싶습니다. 마지막 소식 들어보죠. 예, 마지막 키워드입니다. 양상추 빠진 햄버거입니다.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이게 맥도날드 햄버거 사진입니다. 오른쪽에
어딘가 허전하지 않으세요? 네, 그러네요. 햄버거에 채소가 안 보이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이 맥도날드가 양상추가 빠진 햄버거를 판매하면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갑작스런 한파로 양상추 수급이 불안정해져서 양상추가 평소보다 적게 혹은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. 이렇게 맥도날드 측이 공지를 했습니다. 대신 맥도날드는 양상추가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면 매장에서 쓸 수 있는 무료 음료 쿠폰을 주겠다.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. 양상추 대신 무료 음료 쿠폰이라 어쩐지 이 동등한 교환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이 불고기 마카롱이 아니냐 이런 불만들도 나오는 상황인데 네. 정말 그 정도로 양상추 구하기가 좀 어려워졌나 보죠? 예, 그렇습니다. 이달 초에 이제 한파 불었던 거 기억을 하시죠? 예. 무려 17년 만에 찾아온 한파 때문에 이 양상추가 냉해를 입었습니다. 서울의 한 도매시장에서 양상추 10kg당 가격은 평균 36,931원으로 거래가 됐는데 이는 1년 전보다 2배 이상 비싸진 수준입니다. 또 양상추는 생육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동안 수급 불안정이 이어질 거란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맥도날드만 그런 건가요? 아니면 다른 가게들도 마찬가지입니까? 서브웨이도 양상추 냉해로 샐러드 판매가 일시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고 예. 다른 프랜차이즈로의 파급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 다만 롯데리아와 맘스터치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수급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수급 문제가 없는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마케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제 지금 보시는 게 롯데리아 일부 제품의 홍보물인데요. 이게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양상추가 2배다라는 문구가 최근 상황과 맞물려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이 얼마 전 상추도 금값이 됐는데 양상추마저 값이 치솟았다니 가볍게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마케팅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. 이슈 키워드였습니다.